어린 시절 세르반테스는 이 풍차를 보고 거인의 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르반테스에게 깊은 감명을 안긴 이 풍차는 훗날 위대한 문학작품 돈키호테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톨레도에서 40여 킬로미터를 더 지나면 오늘의 목적지 로스 이에베네스에 도착합니다. 산자락 아래 마을을 왼편으로 바라보며 산길로 들어섭니다. 구불구불 비포장 도로입니다. 1월 중순이지만 봄이 벌써 훌쩍 다가왔습니다. 에르미타데 산블라스. 산블라스는 15세기에 지어진 작은 수도원입니다. 성인 세인트 블라스는 서기 3세기형 아르메니아 세바스테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는 카파도키아에서 주교묘 의사로 활동하다 316년 2월 3일 순교했습니다. 세인트 블라스, 성인 산 블라스는 이 마을 로스 이에베네스의 수호 성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2월 3일이 되면 이 수도원에 올라 성인을 경배하고 커다란 파티를 벌입니다. 축제의 핵심은 이 마을의 전통 요리인 미가스 경연대회입니다. 매년 30여 개 팀이 참석해서 1, 2등을 가립니다. 미가스는 예전에 목동들이 즐겨 먹던 요리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넓은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파프리카 가루를 넣어 볶은 후에 적당량의 물을 부어줍니다. 거기에 초리소와 오르시아, 베이컨을 넣고 한 소끔 끓인 후에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와 마늘을 껍질째 넣고 볶아주면 미가스 만체가스, 이 지역 카스티아 라만차의 명물인 미가스가 탄생합니다. 2월 3일 산블라스 축제가 멀지 않았습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의 풍경이 장엄합니다. 안개가 내려앉은 너른 병원이 바다처럼 펼쳐졌습니다. 안개 낀 산맥을 넘어 300km를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안달루시아 코르도바에 도착합니다. 중세 시절 이 마을은 남쪽의 안달루시아와 중부 지역의 톨레도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예전에 커다랗고 사나운 늑대가 살았습니다. 늑대는 수시로 나타나 양치기와 양들을 공격했습니다. 사나운 늑대를 상대할 수 없었던 마을 사람들은 야생동물의 수호성인인 산블라스 성인의 힘을 빌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모은 돈으로 수도원이 지어졌습니다. 아몬드 꽃이 활짝 폈습니다. 아몬드 꽃은 대개 1월 말 2월 초에 피기 시작해서 3월이면 절정에 이릅니다. 포근한 겨울날씨 덕분에 아몬드 꽃이 벌써 피었습니다. 언덕 너머 저 멀리 세 개의 풍차가 보입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풍차일 수도 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1547년 마드리드 근처의 알칼라데 에나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1553년 세르반테스가 6살이 되던 해 그의 가족은 코르도바에 사는 할아버지를 뵈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알칼라데 에나레스나 마드리드는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풍차 대신 물로 돌리는 물레방아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이곳 카스티아 라만차 지역은 바람이 센 지역입니다. 세르반테스는 풍차를 보고 거인이 팔을 젓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605년 그의 나이 58세가 되던 해 마침내 세계 문학사를 뒤흔든 대역작 돈키호테가 탄생했습니다. 6살 어린아이를 세계적 대문으로 키운 풍차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붉은 땅에 아몬드 나무가 봄을 기다립니다. 올리브, 아몬드, 피스타초, 그리고 도토리 나무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로스 이에베네스는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큰 행정구역입니다. 면적이
680평방킬로미터, 605평방킬로미터인 서울시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숫자는 5,800명, 1평방킬로미터당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마드리드 시내에서 불과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이 마을, 어쩌면 사람의 숫자보다 사슴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어린 세르반테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았던, 그리고 돈키호테를 쓰게끔 깊은 감명을 남긴 풍차를 보러 꾸불꾸불 산길을 올라갑니다. 언제나처럼 사람 한 명 차 한 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광을 오롯이 혼자서 즐깁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요란하고 특별한 표식 없이 오래된 유적을 잘 관리합니다. SUV가 아닌 세단으로는 올라오기가 다소 만만치 않은 도로입니다. 가드레일도 없는 낭떠러 지역 비포장 도로를 제법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을 제기하지 않는 걸 보면 스페인 사람들은 참 무던한 사람들입니다. 16세기에 지어진 3개의 풍차 중에서 현재는 2개만이 온전히 복구가 되었습니다. 풍차가 있는 언덕에서 바라보는 들판의 풍경이 가히 압권입니다. 보이는 들판이 모두 이 마을의 평원입니다. 또래도 남쪽의 산과 들을 품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을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 긴 막대기를 돌려 풍차의 방향을 바꿉니다. 중세 시절 풍차는 부의 상징이었고 정밀 산업의 집약체였습니다. 풍차가 있다는 것은 마을에 상당량의 곡물이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풍차는 생각보다 훨씬 정밀하고 복잡한 기계입니다. 발 아래 조금 전 거닐었던 노란 꽃이 만발한 풀밭이 펼쳐집니다. 언덕 위에 풍차와 차 한 대, 그림 엽서가 따로 없습니다. 이 풍차의 이름은 디오 사카리아스 아저씨 풍차입니다. 3개의 풍차 중에서 가장 완벽한 복원 작업을 거쳤습니다. 예전의 풍차주기는 한 달에 1번 또는 2번 풍차를 돌려 곡물을 빻았습니다. 풍차 주인은 빻은 곡물의 10%를 수고료로 받아갑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듯이 풍차지기가 꼭 10%만 가져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을 수고료로 챙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풍차지기라는 단어 속에 못 믿을 사람, 사기꾼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그 어디나 어느 시대에나 다 그저 그렇게 똑같은 모양입니다. 인간이 아닌 자연만이 영원하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지난 가을에 뿌린 새바다가 붉은 땅에서 벌써 파랗게 자랐습니다. 봄이 끝나는 3월이면 새바다를 거두고 5월에는 다시 밀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새바다는 우리네 보리와 비슷한데 가루로 빻아 빵을 만들어서 먹지만 대부분은 닭과 돼지 등 사료용 곡물로 사용됩니다. 올리브, 아몬드, 피스타치오 들판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수익성이 높은 아몬드와 피스타치오를 재배하는 농가가 훌쩍 늘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아몬드 가루를 쉽고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네 사람들에게 오렌지 케이크를 선물할 때면 밀가루가 아닌 100% 아몬드 가루만을 사용합니다. 스페인은 넓고 광대한 들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낮은 생활물가 덕분에 그럭저럭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 위에 자리 잡은 3개의 풍차 중에서 이 풍차만이 아직 복구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풍차는 예전에 풍차의 용도와 함께 아달라야, 즉 감시탑의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달라야는 아랍어로 망루, 감시탑을 의미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 일을 처리할 때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계획을 세워 차분하게 실행해 옮깁니다. 몇 년 후 제법 그럴듯하게 복원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로즈마리는 중부지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야생 풀입니다. 저희 집 정원에도 벌써 로즈마리가 하나가득 피었습니다. 푸른 줄기를 훑어 코끝에 갖다 대면 짙은 향기가 풍겨나옵니다. 산길을 내려가 마을로 들어섭니다. 몬테스 똘레도, 몬테스는 산맥입니다. 로스 예베네스는 똘레도 산맥 속에 자리 잡은 마을입니다. 마을 이름 예베네스는 아랍어 예벨에서 유래했습니다. 예벨은 아랍어로 몬테, 산을 의미합니다. 수영장에 딸린 전원주택이 15만 유로, 2억 2천만 원입니다. 다른 주택들도 5, 6만 유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몇 천만 원만 주고 리모델링을 실시하면 충분히 살만한 주거로 탈바꿈합니다. 마을은 사냥과 박제로도 유명합니다. 1947년부터 3대째 이어오는 가로스 형제의 박제 아카데미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 지역에 잡히는 사슴과 토끼, 산돼지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동물원에서 기증받은 사자와 코끼리까지 수많은 동물들을 박제했습니다. 산돼지와 사냥의 머리를 박제하는 데는 마리당 약 우리 돈 60만 원이 소요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동물의 박제를 좋아합니다. 오래된 식당들은 의뢰껏 사냥의 머리를 박제해서 벽에 걸어둡니다. 이들은 정성 들인 박제 작업이 죽은 동물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뿔을 지닌 사슴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사슴의 뿔은 우리 돈 4,500만 원의 고가에 팔려나갑니다. 뿔은 칼의 손잡이나 단추, 램프 등 공예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제 3월이 되면 자연적으로 사슴의 뿔이 떨어질 시기입니다. 떨어진 뿔은 그 땅의 주인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멋모르고 땅에 떨어진 사슴뿔을 주었다면 자칫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사슴뿔이 녹용으로, 이곳에서는 사슴뿔이 공예품으로 또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풍차와 사슴의 마을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새 마드리드가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여행이 즐거운 곳은 그 끝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